돼요. 봐봐. 두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지구의 복사평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 그림 봐봐. 지금 태양에서 에너지가 100%가 오고 있다라고 상상해봐. 100의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이게 지표면에 얼마나 도착할까 이거야. 지표면에는 50%가 도착합니다. 그 중에서 나머지 50%는 어디 갔을까? 30%는 반사돼서 나가버립니다. 지표면에서 반사되기도 하고요. 대기에서 반사되기도 해서 30이 나가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나머지 20은 대기하고 구름에 흡수가 돼요. 결국 지구에 흡수된 양은 얘가 지구에 흡수된 양이죠. 전체 70%만 지구에 흡수가 됩니다. 그럼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중에서 70이 계속 쌓이면 지구는 뭐가 될까? 불덩어리가 돼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70이 들어왔다면 지구에서 다시 우주로 방출한 양도 결국 얼마여야 한다? 똑같이 70이 나가야 돼요. 들어온 만큼 나가줘야 지구의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지구의 복사평형 개념이에요. 복사평형. 자, 70이 들어왔죠. 나가는 거 계산해볼게. 나가는 거 봐봐. 지구 복사 에너지로 70이 나가고 있죠? 이거 말하면 됩니다. 70이 들어왔다면 70이 나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표에서 방출되는 거, 뭐 이렇게 되게 방출되는 거 다 합쳐서 어쨌든 70이 다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구의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어렵지 않죠? 지구의 복사평형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위도별 에너지 분포를 볼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봐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 A라는 지역은 적도인데 적도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햇빛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이러지? 왜 반응하는 거야?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거니까 지표면에 대해서 한 45도 각도에서 햇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극지방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자기 발밑에서 한 20도, 15도 각도로 이렇게 햇빛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중에서 어디가 가장 햇빛이 많이 도착할까요? 간단한 실험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실험이야. 맨 위. When you think, A. 보세요. 자, A라는 지역은 봐봐. 태양에서 오는 햇빛을 이렇게 이거로 표현한 거야. 이걸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뿜어서 나오는 에너지는 항상 동일하죠. 태양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항상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여기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비추면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보이나 여기. 한 곳에 집중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태양빛이 여기 비스듬하게 오죠. 비스듬하게 온다는 건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야. 퍼지면 아까 이렇게 집중돼 있을 때보다는 약간 덜 뜨겁겠죠. 여기는 더 비스듬하죠. 완전 비스듬한 이런 모습입니다. 에너지가 완전 퍼져버리는 거야. 에너지가 퍼져버리니까 훨씬 더 덜 뜨겁다.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도 지방은 뜨거워지고요. 중위도 지방은 적당하고 고위도 지방은 엄청 추워지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똑같은 태양이 비추더라도 그 태양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불균형하게 됩니다. 균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적도 지방이 가장 에너지가 많고 그다음에 극지방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고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뭐하다? 태양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없어지고요. 부족하게 돼. 에너지가 없어 부족하게 되고요. 여기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서 남게 됩니다. 남는다.
그럼 이 남는 에너지를 일로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남는 에너지를 보내줘서 너무 춥지 않게 도와주고요.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끔 또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정리할게. 위도별로 에너지는 균형하다, 불균형하다? 일단 불균형하다. 이런 이유로 위도별로 에너지는 매우 불균형하다. 하지만 그 불균형을 맞춰주는 시스템이 지구에는 존재한다. 첫 번째, 뭐가 존재한다? 바람이 분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 올라가고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를 대기의 흐름이라, 대기가 흐르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좀 해소시켜준다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 바닷물, 뜨거운 바닷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차가운 바닷물은 또 내려와요. 두 번째보다 해수예요. 대기와 해수가 흐르면서 전체적으로 저위도와 고위도 간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좀 보여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봐봐. 자, 여기 보면 민규야 괜찮아? 여기 봐야지. 여기 보는 시간이야. 어? 알았어. 여기 보는 시간이야. 자, 여기 햇빛이 90도 각도로 비추는 저위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 양이 많게 되고요. 태양이 낮은 각도에서 하는 곳은 에너지 양이 적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에너지가 불균형이다. 에너지가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한 상태라고 불러주는데 이 불균형을 누가 해소시켜준다? 첫 번째, 대기. 두 번째, 해수. 대기와 해수가 움직여서 위도별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는 말이 밑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저위도는 에너지가 과잉이고요.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로 에너지가 이동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게 되고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녀석이 누구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답은 뭐야? 대기와 해수가 바로 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녀석들이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 이래요. 0도, 저위도 지역이죠.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이만큼이 남아요. 근데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이따만큼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불균형한데 이 남는 에너지를 일로 옮겨주고 이 남는 에너지를 일로 옮겨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다시 말하지만 대기와 해수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해소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의 정리입니다. 아하. 그렇게 읽어내는 거구나. 이해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온실효과. 자, 온실효과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구가 대기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밤에는 엄청 춥다 그랬죠. 그죠? 근데 다행히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지구의 온도를 한 17도씨 정도로 따뜻하게 맞춰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대기가 마치 지구를 온실처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온실 효과예요. 우리 왜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온실 만들어 놓고 따뜻하게 이렇게 식물들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에도 공기층이 있어서 온실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대기 안에 들어있는 온실 기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대기가 없을 경우에는 들어온 만큼 그냥 나가버리니까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추워요. 쌤이 기억하기에 영하 한 48도씨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영하 48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사계절 내내 이래. 못 살겠죠. 근데 대기가 있음으로 해서 태양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바로 나가지 않고, 잘 봐.
바로 나가지 않고 여기 있는 온실 기체들이 지표면으로 한 번 더 튕깁니다. 한 번 더 튕겼다가 나가게 합니다. 한 번 더 튕기는 이 활동 때문에 지표면이 한 번 더 달구어져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7도씨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대기 덕분에, 지구 대기 덕분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규야, 온실 효과는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죠. 꼭 필요합니다. 지구에 온실 효과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이 온실 기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가 이 녀석이 문제야. 온실 기체는 필요하죠. 온실 기체가 있어야지만 온실 효과가 일어나니까. 근데 온실 기체의 대표적인 녀석이 수증기. 수증기. 두 번째가 CO2,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수증기의 양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에요. 물론 지금 이 둘이 있어가지고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지, 그지? 하지만 지금 화석 연료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너무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질 거 아닙니까?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17도가 아니라 18도, 19도, 20도로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라고 불러주는 거야.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그럼 지구 온난화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지구 온난화는 일어나면 안 돼. 지구 온난화를 없애려면 뭐 해야 돼?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숨을 안 쉬면 되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화석 연료를 댐으로 해서 발생되는 추가적인 이산화탄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는 생태계에 의해서 순환됩니다. 하지만 옛날 생태계에 묻혔던 그 이산화탄소를 꺼내가지고 지금 태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 걔한테만 지금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생태계 자체가 달라. 현재 생태계에 옛날 생태계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화석연료 사용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지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온실 효과는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그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진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됐죠? 자, 지금 지구 온난화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기상이변. 막 폭우가 내리고 어디는 가뭄이, 어디는 엄청 비가 많이 내리고 어디는 또 엄청 비가 안 와. 어디는 엄청 덥고 어디는 또 엄청 추워. 이런 이변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기상이변이라고 불러줍니다. 대형 태풍이 전에 전례 없던 엄청난 태풍이 발생해. 이런 건 다 기상이변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다 수증기로 날아가 버리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해수면이 상승한다. 왜 그러지? 빙하가 녹죠.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니까 해수면이 좀 높아져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들어봤나? 열팽창. 해수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해수와 해수, 이 분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해수면 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열팽창입니다. 바로 해수 열팽창. 해수의 열팽창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팽창에서 해수면이 쫙 올라가고 추가적으로 아주 미약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빙하가 녹는 거예요. 빙하의 융해입니다. 빙하가 녹는 건 해수의 열팽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해수면 상승에 있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내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집이 바닷가 근처야. 해수면이 상승하면 우리 집이 잠겨버리겠죠. 저지대가 침수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주 바다의 근처에 있는 거,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것들이 낮은 지대, 저지대인데 그 지대가 침수가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국토 면적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바닷물에 올라오니까.
재배 작물이 변화된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 온도에 맞춰서 재배하는 작물도 바꿔야 돼. 옛날에 바나나 이런 거 어디서 키웠어? 열대 우림 지방에서 키웠잖아. 지금 어디서 키우는지 알아요? 제주도만 해도 키웁니다. 제주도 바나나 못 먹었나요? 안 키워요? 키우는데? 그 다음에 옛날에 제주도에서만 키우던 감귤 있죠. 귤도 지금 이제 부산, 대구 이런 데로 올라오고 있어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니까 열대 지방에서 키웠던 거를 다시 그 위의 위도에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후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배작물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짐으로 해서. 마지막, 산림의 면적이 감소되고 있다. 삼림이 뭐야, 삼림이? 삼림의 면적? 숲이죠? 숲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숲의 면적이 줄어든다. 사람들의 활동이 심하겠죠. 사람들이 숲을 훼손해서 숲의 면적이 사라지면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얘네가 제거해주잖아.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그걸 포도당으로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데 숲의 면적이 줄어들면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못 사라지고 더욱더 지구온난화는 가중이 되겠죠. 그럼 더욱더 많은 빙하가 녹아서 빙하의 면적이 감소되게 되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에 나타나는 안 좋은 점들입니다. 개념 확인 퀴즈 풀어볼까요?